고요한 아침,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대한그룹 김영광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향년 78세, 그는 맨손으로 대한그룹을 일궈내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민회장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와 시민들의 조문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명예롭게 배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인 최 여사님은 평생을 김 회장님의 그림자처럼 헌신하며 내조해 온 현모양처의 표상으로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고고한 자태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남 김민준 상무는 아버지의 사업 소환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딸 김은서 실장은 뛰어난 감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며 대외적으로 대한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완벽하고 화목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류층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장례식장이 곧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지옥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깨질 운명이었죠. 장례식 셋째 날, 모두가 슬픔과 피로에 지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유가족들만이 고요히 빈소를 지키던 그때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섰고 그 순간 빈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영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빈소에 모인 수많은 조문객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낯선 이의 등장에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준과 은서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빈소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와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수연은 김영광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충격에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그녀를 부축하며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남 김민준 상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수연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분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망발이야. 감히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당장 여기서 나가.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허튼 소리를 짓거려. 딸 김은서 실장 역시 싸늘한 눈빛으로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사기꾼이. 경비 불러. 저런 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수연은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준과 은서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김 회장님과 수연의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수연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들에는 김 회장님이 수연의 어머니에게 보낸 애틋한 마음과 수연을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의 필체가 분명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있었습니다. 결과는 99.9% 친자 일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습니다. 빈소는 다시 한번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손에 들린 사진과 편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숨겨진 여인과 딸이 있었다니. 그녀의 헌신적이었던 삶,
완벽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당장 수연을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기자들까지 빈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대한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김 회장님의 청렴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주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수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용히 사라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자리에서 당장 사라져.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는 거냐? 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와 저희 존재를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한을 풀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내레이션 이수연의 등장은 단순한 가족 스캔들을 넘어 대한그룹의 상속 전쟁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김영광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숨겨진 딸 이수연에게 대한그룹 지분 10%와 현금 100억 원을 상속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민준과 은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속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듣도 보도 못한 사생아에게 그룹의 핵심 지분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었고 수연은 하루아침에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거액의 상속녀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수연의 치밀한 계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대한그룹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고 동시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수연의 뒤를 샅샅이 캐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주장을 무효화시키고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대한그룹의 경영권은 물론 가족의 명예까지 걸린 치열하고 잔혹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준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고용한 탐정은 이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민준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고고 이지혜 씨는 김 회장님과의 관계 후 홀로 수연을 낳아 키우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수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민주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 저런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이지혜 씨는 과거 김 회장님의 비서였고 회장님의 사업상 중요한 기밀, 즉 대한그룹의 치명적인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 김 회장님에게 알 수 없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정은 그 편지의 사본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지혜 씨가 김 회장에게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서막일까요? 민주는 이 정보를 이용해 수연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연을 궁지로 몰아넣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회장님의 빈자리가 여전히 느껴지는 그곳에서 민주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수연을 몰아붙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더군. 내가 그 뒤를 이으려는 거냐?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진다면 내 어머니의 과거를 덮어주겠다. 대한그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추한 짓은 하지 마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협박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가난 속에서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증거가 제게 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와 함께 대한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김 회장님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서 그녀가 가진 중요한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밀은 대한그룹의 치명적인 비리였고 그 비리 때문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도산하고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는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모든 서류를 민준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반격은 민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자였습니다. 대한그룹의 비리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김 회장님의 위선과 대한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민회장이라 불리던 김영광 회장님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자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회장님의 명예는 물론 그룹 전체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민준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일삼으며 증거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의 추악한 이면과 그룹의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에 절규했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우리 그룹만은 살려다오. 민준이와 은서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최 여사님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연민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한을 풀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한그룹의 비리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지만 파괴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돕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로 김 회장님의 오랜 비서이자 수연의 어머니와도 각별한 사이였던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30년 전 김 회장님이 이지혜 씨를 버리고 비리를 은폐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수연의 어머니가 죽기 전 자신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실장은 김 회장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의 양심은 이지혜 씨와 수연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던 것입니다. 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김 회장님이 이지혜 씨에게 보낸 진심이 담긴 마지막 편지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그 편지에는 김 회장님이 비록 이지혜 씨를 버렸지만 그녀와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혜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이 편지는 김 회장님의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며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증거를 넘어 수연의 복수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실장의 결정적인 증언과 수연이 가진 모든 증거들, 그리고 김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까지 공개되자 대한그룹의 비리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님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대한그룹의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그룹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여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 함께 아픔을 치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고 수연은 그 눈물 속에서 최 여사님의 진정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수연의 마음속에도 점차 용서와 화해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지분과 현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대한그룹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부와 권력보다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준과 은서는 수연의 결단에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늦었지만 수연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대한그룹은 비록 큰 위기를 겪었지만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아픈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오빠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며 대한그룹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썼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 회장님의 죽음과 숨겨진 사생아의 등장으로 시작된 막장 드라마는 결국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과 위선을 마주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숨겨진 사생아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한을 풀고 동시에 복수심에 갇히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숨겨진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하듯 이 가족은 비극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성찰,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